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크게 내렸는데요. 그리고 길게 내렸습니다. 자, 이제 고추밭에 비가 내린 다음에 꼭 하셔야 될 세 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비가 그친 다음에 물기가 마른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는 이 해가 갑자기 내려쬐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물기가 마른 좀 늦은 오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고추를 심은 지 딱 열흘이 되었는데요. 저보다 좀 빨리 심으신 분들은 벌써 2주, 뭐 3주도 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고추를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고추를 심고 나서 해야 될 작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나서는 꼭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기 전에 아마 방제들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비가 온 다음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오랫동안 내리게 되면은 전날에 방제를 했었더라도 다음날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비에 약들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재차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병해충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그리고 담배나방, 요것들이 이제 발생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흡집 해충인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그런 해충들이기 때문에 꼭 보이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는 한 번씩 꼭 방제를 해줍니다. 그거보다 좀 더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병해충 방제를 꼭 해주시되, 이렇게 비가 많이 온 후에는 꼭 다음날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해가 막 쬐고 있는 한낮에 뜨거울 때 해주시지 마시고 저녁 시간, 좀 늦은 시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땡볕 때문에 고추들이 약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추 보시면은 이제 열흘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방아달에 있는 꽃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꽃도 나오려고 합니다. 첫 방아달리와 겨수는 아직 따지 마세요. 고추를 많이 수확하시려면은 방아다리와 고추 겨순을 초기에는 따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요. 자, 병해충 방제를 하시되 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농약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고추에 적용되는 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고추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하셔야 될 게 바로 응애입니다. 응애와 총채벌레. 저는 요것을 쓰는데요. 요거는 총채벌레와 응애 굴파리 이런 것도 방제를 해주네요. 여기 보시면은 고추에 보시면은 총채벌레도 있고 뭐 응애도 있고 그 과일나무에도 뿌리고 참외에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응애 전용 약재이기도 하고 총채벌레 전용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응애와 총채벌레를 제압하는 농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응애를 제외한 나방류와 진딧물들 그런 거를 방제하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담배나방, 진딧물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응애, 총채벌레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주는 약들은 좀 비싸긴 하지만 두 번 뿌릴 일이 없어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주로 저는 감귤에 쓰는데 고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응애뿐만 아니라 깍지벌레, 그다음에 총채벌레, 진딧물 모든 것을 한 번에 방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뿌리시면 응애까지 다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굉장히 뭐 좀 가격은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이런 약재를 한두 가지를 가지고 돌려가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농약은 요 정도 있고 다양하니까 이거 말고도 살균제랑 살충제 다양하니까 그것들 농약방에서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약재로는 님 오일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방진이라고 이렇게 나방류를 제거하는 약, 진딧물도 가능합니다. 진딧물까지 방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우짜람을 예방하는 규산황을 저는 씁니다. 여기에는 각종 뭐 총채벌레, 진딧물, 응애, 가루의 녹균병, 뭐 무름병 뭐 이런 것까지 다 방제가 되니까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규산이 들어가 있어서 병해충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우짜람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우짜람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고추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짜라지 않고 이 절간이라고 하죠. 이 고추와 고추 마디 사이가 절간이 짧아야지 좋습니다. 병해충 방제제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전착제 하나 가지고 약재를 사용하실 때 전착제를 꼭 주셔야지 약효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병해충 방제 이 정도로 이제 친환경 자재와 농약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막걸리 트랩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부터 막걸리 트랩을 할 건데요. 작물 사이에 이 정도 크기면 한두 개 정도만 설치해 주셔도 나방류와 파리류 이 고추에 발생할 수 있는 담배 나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걸리 트랩으로 효과적으로 퇴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진딧물 같은 건 안 들어가니까 진딧물 방제, 응애 방제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벌레를 성충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웃거름입니다. 웃거름은 아직 저는 열흘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첫 웃거름은 작물과 작물 사이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뼘 정도 떨어지게 요 사이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웃거름은 작물과 작물 사이에 해주고 두 번째 웃거름부터는 고랑이 해주시면 됩니다. 수저로 10g 정도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비료는 NK 그리고 칼슘이 들어간 유니칼슘 그걸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질소와 가리와 수용성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마그네슘 정도까지 조금 첨가해서 뿌려주시면 되겠고 첫 웃거름은 이제 작물을 심고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첫 웃거름을 요 고추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요 부분에다가 이제 요 첩추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부직포를 했기 때문에 비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조만간 20일 정도가 되면은 열흘 뒤에 첩추비를 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래 오게 되면은 이 고추들이 웃자라게 됩니다. 고추는 초반부터 칼슘제를 꾸준히 넣어 주셔야 돼요. 칼슘제 말고도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부리오고요. 이것도 인산가리인데 인산가리 미령요소 비료인데 그 웃자람을 예방합니다. 즉 절간을 작게 해주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요거는 염화칼슘인데요. 염화칼슘을 말당 40g씩 해갖고 붕산비료는 말당 5g씩 함께 첨가해서 넣어주시면은 이 붕소비료가 칼슘의 이동을 돕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염화칼슘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작물에게 연면 시비로 해주시면 좋아요. 관주로는 안 되고요. 요걸 염화칼슘을 꾸준히 한 열흘 간격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이 절간이 짧아집니다. 만약에 절간이 이 마디와 마디 사이가 너무 길다라고 너무 빨리 큰다라고 키만 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칼슘 비료를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고추는 칼슘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고추가 달릴 때 칼슘 결핍 증상, 붕소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칼슘과 이 붕소 비료예요. 함께 첨가해서 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칼슘, 붕소, 마그네슘 들어간 이런 비료들이 나와 있어요. 편하게 주시려면은 이런 거를 용량에 맞게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직포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비닐에다 하셨다고 하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비닐이 아무래도 비닐 안에 위에 덮어놨던 흙이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그치고 나서 이 비닐 때문에 이 비닐안이 굉장히 뜨겁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흙이 만약에 흙을 덮어놨던 흙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게 되면은 요 사이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물이 이 뜨거운 바람 때문에 타서 이 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요 작물 사이에 요 구멍이죠. 이 작물을 심은 곳, 구멍을 뚫어 놓은 곳, 요곳에다가 복토를 꼭 해주세요. 이 복토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요 사이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면은 요 비닐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위에 이렇게 복토를 비닐 위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지온을 이 비닐 이 근처에 있는 지온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과 그다음에 가스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고 나서 만약에 이 위에다 복토를 하시지 않았으면은 이 날씨가 갑자기 푹해지고 해가 뜨게 되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바람이 요 비닐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비가 그친 다음에 요 위에다가 비닐 위에다가 꼭 복토를 해주세요. 복토를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뜨거운 바람 때문에 이 고추가 이 줄기가 타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토를 지금 하셨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복토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꼭 이 고추 주변에 흙을 좀 많이 돋궈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한 가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요즘에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요 달팽이입니다. 지금 달팽이가 이렇게 말라서 죽어 있는데요. 바로 요 유인제 때문에 달팽이 유인제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예, 말라 죽은 것인데요. 만약에 주변에 비가 잦게 와서 달팽이가 있고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놓은 흔적이 있다면은 꼭 달팽이 약을 근처에 뿌려주시고요. 고추가 이제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지주대를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줄을 띄워주세요. 저는 조만간 이제 지주대를 하고 줄을 1차로 이제 묶어줄 건데요. 그것만 해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고추를 잘 키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방제기에다가 규산황이라는 것을 넣고 친환경 살충제를 넣었습니다. 요것을 이제 요 밭에다가 뿌려줄 거고, 조만간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칼슘제도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주시고, 여기 있는 막걸리 트랩만 잘 이용하시면은 병해충 없이 이 고추를 큰 어려움 없이 키워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추에 방제를 해주는데요. 고추의 잎 앞과 뒤에 충분히 뿌려주시고, 요 뿌리 부분까지 약재가 잘 들어가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